도널드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비공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폭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제정세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차례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집권하면 즉각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션저우는 에포크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중공이 대만 포위 훈련을 대충 끝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중나라이는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나라이의 전쟁의 결과를 알려야 전쟁의 억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선거 전략이자 당선된 후 중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중국 무역 관세를 높여 중국의 경제를 힘들어지게 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집권할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 이상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반중 정서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경 폭격 발언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참수작전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강력한 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4월 23일 국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30일에는 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이를 한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함께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경을 폭격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중국 지도부에 주는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일 트럼프 정권이 다시 들어설 경우 중국은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입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트럼프 진영의 공언대로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거나 주한미군이 전술핵 무기를 한국군과 공유하게 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붕괴 시 핵무기로 한국군을 위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중국 해군 및 공군은 한국 해군 및 공군을 상대해야 하는데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KF-21 4.5세대 스텔스기 등을 대량 배치하고 있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동시에 중국군이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미중 패권전쟁 대신 중국은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경 폭격 발언은 북한 붕괴 시 중국군의 북한 진입을 쉽지 않게 저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만일 한미연합군이 대한민국의 북쪽 영토를 모두 수복하게 될 경우 중국은 한미연합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중국 지역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야 하므로 중국 경제는 더욱더 급속하게 몰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정윤래는 대만 문제에 대해 서독식 일방적 개방으로 양안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민진당 집권하에서 양안 관계의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명학자가 내놓은 해법입니다. 홍콩 중문대 선전 캠퍼스의 정윤래 교수는 29일 광저우에서 열린 대만 해협을 통한 학술 및 인적 교류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3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는 통일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세계사에서 통일은 항상 당근과 채찍으로 이루어졌는데 당근은 달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의 양안 문제 총괄기구인 대만 사무판 공실 숭타오 주임과 광둥성 황쿤밍 서기 등 고위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정 교수는 중국의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중화권 최고의 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9명의 학자를 초청해 주재한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좌담회에 경제학자가 아닌 학자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관심을 받는 등 시 주석의 책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 교수는 중국이 더 빠른 통일을 위해 서독의 통합정책을 채택해
모든 대만인에게 국경을 일방적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해협 양쪽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전쟁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피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 본토는 동독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대했던 냉전 당시 서독의 정책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우리는 대만을 하나의 지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일방적 개방을 시행해야 하는 더욱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논리 모순이 있습니다. 동독은 당시 인권 탄압 국가인 중국과 같았고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였기에 동독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인권 탄압 국가인 중국이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에 일방적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논리로 역풍을 맞고 있는 중국의 또 다른 한장성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역 장성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뭘 위해 싸우냐며 비난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 발언이 있은 이후 중국 항일전쟁 때 친일 매국노의 논리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일 중국 봉황망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대학 국제국방대학 학장인 쉬우이 소장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기자들을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보라고 조언해보고 싶다.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쉬 소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끔찍한 말을 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서 마지막 한 명의 우크라이나인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크라이나는 뭘 위해 싸우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팔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탄약을 팔겠다는 생각은 끔찍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이 행사에서 연설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다른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의 영향력과 외교관까지 동원해 평화회의를 방해하고자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 같은 독립적인 강대국이 푸틴의 도구로 전락한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쉬 소장의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중국 비난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쉬 소장의 발언을 항일전쟁 때 일본과 화평을 주장하며 괴뢰 정부를 세웠던 왕징웨이에 빗대 현대의 왕징웨이, 서징웨이, 투항파 소장이라 꼬집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조국을 지키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미국이 중국을 침공하면 어떻게 하지?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냥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 아닌가? 우리 조상들은 왜 일본에 맞서 싸웠는가 등의 댓글로 쉬 소장을 비판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다는 쉬 소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2기 집권에 대한 우려가 중국의 전쟁 계획에도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형국입니다. 6일 미군은 30분 안에 모스크바에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3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기에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보여주고 국가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북아의 질서를 잡기 위해 우리의 자주국 방력도 더욱 높여야 할 듯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